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어제는 그동안 옐런이 올렸던 주가를 옐런이 폭락시켰습니다. 파월은 제 예상대로 금리를 0.25를 올렸습니다. 스탠스 또한 매파적이라기보단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며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죠. 그런데 옐런이 예금 전액 보장을 미검토한다는 말이 있자마자 시장은 쏟았습니다. 예금자 전액 보호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그동안 기대로 올랐던 것들은 하락했습니다. TQ는 25bp가 확정되자 27불까지 치고 올라가려는 듯 했으나 옐런의 말 한마디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불까지 가려고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입니다. 스파이는 391을 찍었습니다. 400을 넘기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었죠. 여기서 앞으로 조정이 온다면 저는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상승할 때에는 리밸런싱이 필요하겠죠. 우선 어제 FOMC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파월은 결국 0.25포인트를 인상했고 성명서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표 후 시장이 급등한 것이죠. 파월은 또한 금융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발언들도 상승에 무게를 실어줬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은 빅스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0.25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시장은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가 안정과 금리 인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곧 국가입니다. 미국은 금융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점도표를 보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그렇게 유지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내년엔 금리가 인하되어 있을 거라고 투표했고요.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투표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는 사실 빅스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부터는 주거비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CPI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데이터를 본다고 했습니다. CPI 자체가 후행지표이긴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반영된 CPI가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 지표를 보는 파월은 금리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FOMC를 평가하자면 파월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옐런이 상원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에서 한 말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왜 연준이 은행 문제를 막지 못했나, 그리고 큰 돈을 왜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에 썼냐 등등 질의에 방어하기 위해서 지역은행이 전염될까봐 큰돈을 썼다고 답했고 예산을 위해서 비보험 예금 전액을 보장하진 않겠다라는 말을 해서 어제 주식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옐런은 그냥 올려놓은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안정되는지 그리고 지역은행들과 중소은행들이 진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 안정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표로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고 인플레는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금융위기만 오지 않는다면 금리는 이제 다 왔다는 것입니다.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환경이 좋아지면 날아갈 주식은 나스닥입니다. 우리는 나스닥 1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주식 투자 안에서 벼락거지가 됐다는 말들이 뉴스에 도배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